서울 도심 한복판,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 백화점 정문 앞에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에 군데군데 해진 바지, 오래 신어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 머리는 정리되지 않은 채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백화점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안내 직원은 노인을 힐끔 바라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 역시 잠깐 쳐다보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떤 이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노숙자도 백화점에 들어오네. 그 말은 작았지만 노인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띄운 채 자동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화려한 조명, 잘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노인의 모습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분은 뭐지? 경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명품 매장이 늘어선 층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값비싼 가방과 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한 매장 앞에 멈춰 서서 유리 너머를 들여다보자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여긴 그냥 구경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렇소? 그냥 잠깐 보고만 가려 했네. 직원은 노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줄 수 있어서요. 다른 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네 하고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백화점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그녀는 노인 앞에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시 많이 힘드시면 이쪽에 잠시 앉아 쉬셔도 돼요.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왜 저러지? 괜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가까운 의자로 안내하고 근처에서 물 한 컵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물 좀 드세요. 오늘 공기가 차가워서 손이 많이 차시네요. 노인은 물컵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나 같은 사람도 손님으로 보나?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여기 들어오신 이상 손님이시죠. 그리고 손님이 아니어도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해요. 그 말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저도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비싼 물건보다 사람 마음이 훨씬 어렵고 소중하다는 걸요. 그 순간 노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사실 오늘은 물건을 사러 온 건 아니었네. 괜찮아요, 어르신. 구경만 하셔도 돼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듯 편안한 태도였습니다. 잠시 후 백화점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장 관리자, 본부 직원, 그리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함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노인을 발견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 회장님.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노숙자처럼 보이던 그 노인은 이 백화점을 소유한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고 몇몇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소란을 일으켜서 미안하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을 뿐이야.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이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물을 건네고 의자를 권해주던 그 백화점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바로 우리 아들이 말하던 사람이군.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드님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 말일세. 나는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한 건 없었는지, 괜히 나섰던 건 아니었는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모른 채 나를 대했던 태도. 그게 내가 보고 싶었던 전부였네. 그는 잠시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 다들 알면서도 잊고 살지. 오늘 내가 이 차림으로 온 이유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노인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망설이지 않았어. 불편해할 수도 있었고 괜히 문제 생길까 피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요즘엔 가장 어려운 일이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도 더 큰 사업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직원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 모습, 나는 오래 기억할 걸세. 그날 이후 백화점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손님을 대할 때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한 번 더 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자리에서 일했지만 마음만큼은 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돈도 말솜씨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 마음에도 오래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